3번 빈칸 추론이지, 그지? 자, 이번 빈칸 추론은 자, The idea that complete competitive rules cannot coexist was proposed.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경쟁자야. 완전한 경쟁자는 이게 동격절이란 말이야. 동격을 만들어주는 대절이야. 완전한 경쟁자는 공존할 수가 없다. 라는 이 생각이야. 이게 굉장히 좋겠지? 이 생각은 was proposed, 제안되어졌어. 러시아 생물학자 G.F. 가우스에 의해서 뭐 하기 위해서 제안되어진 거냐면 to explain why야.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어떤 이유냐면 mathematical 모델이자 of species comparison 종 간의 경쟁이지, 그지? 경쟁이라는 수학적 모델, 종간 경쟁의 수학적 모델이 왜 항상 한 종이 사라지는 것.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분사로 되어 있는 거지, 그지? 한 종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생각은 러시아 생물학자 가우스에서 제안되어졌다라는 얘기야, 그지? 근데 그 생각이 뭐냐면, 완벽한 경쟁자들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근데 the comparative exclusion principle as it is called 위의 문장이야. 이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요 내용은 다른 말로 바꾸면 comparative exclusion이야. 경쟁을 통한 뭐야? 경쟁을 통한 배제. 그지? 자, 그렇게 되는데 경쟁 배제야. 경쟁 배제 원리.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것은 설명한다. 이게 동사야. 어떤 두 개의 종들도 같은 생물학적 적소야. 적당한 장소, 적소를 오랫동안 차지하지는 못한다. 라는 이제 원리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the one that is more efficient in using available resources. 자, 이게 이제 종이야. the one이 가리키는 거는 종을 가리키는데 더 효율적인, 뭐 하는 데 있어?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인 종이 나머지 다른 종이지 나머지 종을 배제시킬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comparative exclusion principles의 경쟁 배제 원리 가우스가 설명한 거 요거를 요약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로 정리해 보자. 가우스라는 학자, 가우스의 경쟁 배제 원리지, 그지? 경쟁 배제 원리는 대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 자, 그 첫 번째가 음, 경쟁자는 경쟁자는 공존 불가능이야. 두 경쟁자가 서로 공존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자, 그 얘기고, 즉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종이 두 종이 음, 뭐 한다는 거야? 같은 동일한 생태적 적소를 두 종이 동일한 생태적 적소를 함께 공유할 수 없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가우스의 경쟁 배제 원리라고 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이제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서 그러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나. 자, 이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이 일반적인 얘기와는 반대 얘기로 넘어갈 거야. 그러나 두 종이 땡땡 할 때 그들은 경쟁을 좀 덜 강력하게 경쟁을 하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따라서 더 많이 공존이 가능해. 자, 이제부터 이제 진짜 얘기는 여기서부터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나로 넘어갔단 말이야. 자, 반론이 시작돼. 그러나 두 종이 공존 가능해. 완전히 반대 얘기다, 그지? 정반대 얘기로 넘어갔어. 자, 그리고, 언제?
이게 이제 뭐뭐 할 때가 들어가야겠지, 그지? 뭐 할 때 두 종이 공존이 가능한지 우리를 찾아내야 돼. 자, 우리는 이 과정, 어떤 과정이야? 니치 이볼루션. 저희 적소 진화의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리소스 파티셔닝이야. 자원 파티셔닝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 보통 이제 분할 정도로 번역하면 돼. 자원 분할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결국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 요 자리에 들어가는 말이겠지. 요 자리에 들어가는 말이 자원을 분할할 때 공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지. 그지? 자원을 분할할 때 공존이 가능한가? 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한다? 몇몇 다른 종들이 뭐 하는 거를 allow A to the 구문으로 같지, 그지? 활용하는 거. 서로 다른 부분이지. 동일한 자원의 서로 다른 파트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 준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게 또 병렬이야. 코엑지스트 공존하는 걸 허용해 줘. 단일한 서식지 안에서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한가? 앞 문장을 한 번 더 반복해 준 거고, 그 species can specialize in time too. 거기다가 종들이 시간 부분에 있어서 따로 전문화할 수가 있어. 자, 이 말이 뭐냐면 자원 분할의 구체적인 예시다. 야, 예시 중에 하나가 시간을 전문화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뜻은 각각의 종이 서로 다른 종이겠지. 각각의 종이 먹이 혹은 자원을 활용하는 하는 시간대를 다르게 다르게 진화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공존이 가능하다.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specialize in time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문장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예시다. 자, 그 예시가 이제 뭐냐면 제비, 스왈로가 제비야, 제비하고 그다음에 insectivorous bat야, 곤충을 먹는 박쥐지, 그지? 박쥐. 요 두 가지 종은 둘 다 곤충을 잡아먹는단 말이야. 하지만 일부 곤충 종들은 낮 시간에 활발히 움직이고 또 어떤 아이들은 밤 시간에 활발히 움직여. 그러면 결국 뭘 제공해 주냐면 큰 마인드지 제공하면서 경쟁적이지 않은 피딩 기회야.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낮에 활동하는 제비와 밤에 활동하는 박쥐들에게 따로따로 먹잇감이 제공되어 줄 수 있다는 얘기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제비와 박쥐가 한 서식지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 자원을 분할한다. 시간대를 서로 다르게 쓴다.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들의 적소를 차별화하다. 혹은 다르게 하다. 이런 느낌이지, 그지? 그래서, 혹은 이제 구분 짓다. 이런 느낌이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게 맞겠지, 그지? 개체 수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를 하거나 똑같은 자원에 초점을 두거나 아니면 서식지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지. 오답을 다 빼야 돼. 남아있는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게 3번 내용이었고 4번으로 가보자. 자, 4번은 글의 순서를 묻는 문제인데 자, 이 글의 순서 문제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내용이야. 명백하게 앞비어스를 시작했어. 그지? 식물들은 간주되지 않아. 중요한 것으로, 충분히 중요한 것으로, 그지? 뭐 할 만큼? 제대로, 적절하게 분류될 만큼 충분히 중요한 존재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이거 어법 문제에서 많이 언급되는 거지. 어법이 지금 포인트가 뭐지? 형용사, 인합투두지. 형용사,
저도 어순 문제에서 많이 이제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야. 이렇게 되는 거고, 심지어 아주 규칙적인 슈퍼마켓에서조차도 늘 우리가 다니는 일반적인 슈퍼마켓에서조차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 뭘 볼 수가 있어? 다른 음식 판매 부서들이겠지, 그지? 부서들이 더 세분화된 분류를 가지고 있어. 이거는 이제 다른 푸드 디파트먼트가 이제 식물성 식물성 이외의 음식 부서겠지, 그지?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훨씬 더 세분화된 분류를 가지고 있는데 식물과 관련된 음식 부분은 세분화가 잘 안 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제 주어진 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식물은 세분화가 잘 안 된다. 이게 포인트야, 그지? 심지어 음식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스티븐 같은 경우에는 this kind of confusion, 이런 종류의 혼돈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자,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혼돈 상황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올 수는 없어, 그지? 자, 그래서 B부터 시작해보자. 자, 고기를 판매하는 주소는 나눠져 있어. 자, 다른 요 내용이지, 그지? 이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 음, 가금류. 가금류는 이제 각 종류들이야. 가금류, 생선, 그다음에 육류.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된다는 얘기야. Nobody would ever classify cheese and meat together in one sandwich food department because it would be inconvenient and unclear. 자, 그리고 그 누구도 음, 치즈와 육류를 함께 분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의 샌드위치 관련된 음식 부서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치즈와 고기를 같이 분류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아니면 같이 이렇게 다 묶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이런 종류의 혼돈이라고 봐야 돼. 이런 종류의 혼돈은, 그 다음에 실수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어디에서? 생산 영역에서. 프로듀스가 이게 농산물이지. 농산물 분야에서는 이런 종류의 혼돈과 실수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야. 분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이 말은 분류가 잘 안 돼. 이거는 이제 예시지. 자, 예시. 고기와 관련된 분류는 철저하다. 철저함. 그지? 자, 이게 이제 포인트야. 자, 그러나, 음, 자, 고기와 관련된 분류는 아주 철저한데, 자, 그러나, 그러나, 농산물은, 농산물 분류는 혼돈과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종류의 혼돈과 실수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어디에서? 농산물 섹션에서는. 그리고 이 실수들 중에 일부는 꽤 심각해. 꽤 심각하다는 뜻이야. 어느 정도로 심각해? 그들이 유발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정도로까지 아주 심각해. 그리고 이제 농산물 분류가 제대로 안 돼서 생길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예시라고 봐야 돼. A가 예를 들면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농산물 분류가 적절하지 못하여 적절하지 못해서 건강상 문제가 일어나는 예시를 우리는
마지막에 읽어봐야 돼, 그지? 자, 예를 들면, placing starch root야. 녹말 성분이, 전분 뿌리 식물이야. 말이 이제 너무 어렵지, 이거는. 전분 뿌리 식물을 어디다가 둔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다가 둔다는 얘기야. 토마토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왜 두는 것은 고객들로 하여금 자극시킨다. 뭐 하도록? To make improper, 부적절한 음식 조합을 만들도록 자극시킨다. 근데 이것이 뭐 할 수 있어? fermentation, 발효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가스를 차게 만든다. 우리의 장에서. 그런 건강상에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들면서 이제 그걸 마무리한 거란 말이야. 자, 이게 이제 4번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로 가보면, 자, 5번은 이제 문장 삽입이야. 자, 문장 삽입인데,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일단 들어가야 될 내용을 봐. This inherent conflict. 이런 내재된 갈등은 포인트가 뭐가 나왔어? 이런 내재적인 갈등이라 했잖아. 이런 내재적 갈등이야. 그럼 이 this라는 지시 형용사가 또 힌트가 되겠지. 우리가 뭔지 알아내야 돼. 이런 내재적 갈등이 아마도 뭐 하는 것이야? 우리의 진화를 어디로 상대적으로 작은 사회 집단으로 프로펠 추진시키는 것이 아마 이런 내재된 갈등일 것이다. 내재된 충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이해는 안 돼. 우리는 필요로 했다. 사회적 유대감이 필요로 했고. 그러나 우리는 또 뭐 해야만 했었다. 최소화해야만 했었다는 얘기야. 뭐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의 공포를 일으키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겠지. 요거를 최소화해야만 했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조금은 낯선 지문이기 때문에 중간에 삽입돼야 될 문장이니까 아직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겠지, 그지?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이 내재된 갈등 아니면 충돌 이게 뭔지를 알아내는 게 무슨 급선무일 것 같아. 본문으로 한번 가보자. 자, 본문은 인간의 사회적 삶은 된다는 얘기지, 그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부모의 돌봄, 그 다음에 또 엄마와 아기의 유대관계, 이것의 진화로부터 인간의 사회적 삶은 시작이 된다. 자, 이런 이제 아주 어려운 말, 좀 거창한 말로 시작을 했어. 자, 이 글의 포인트는 요거야. 자, 시작점은 이거야. 인간의 사회적 삶이야.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인간의 사회적 삶은 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감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 그지? 자, 그리고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야? 엄마와 유아 사이의 행동. 그리고 나중에는 아빠와 유아 사이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기초가 돼. 기초의 도리니까 초석이지? 초석이 된다. 뭐에 대한? 어른이 되고 난 이후의 반대, 유대관. 그지? 그 다음에 친절. 그 다음에 애정.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다? 사회 조직의 중심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자,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다. 근데, 여기까지 좋았어. 불행히도, 갑자기 불행히도라는 말이 나온 걸로 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 얘기로 넘어가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진짜 얘기가 시작될 거야. 모든 포유류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들이 입증을 했어. ambivalence, 이게 이중가치. 혹은 애매모호, 모호성이야.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가치를 잠깐만 입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감에서 인간의 사회성은 시작이 되었어. 참 좋은 말이란 말이야. 근데 포유류들은 다른 존재에 대해서
다른 동물에 대해서 이중적인 것을 입증해 보였다는 얘기야. 이중적인 것을 내보였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이중 가치나 애매성을 모순적인 면, 모순적 감정이라고 분석을 해볼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이 단어가 일단 키워드이긴 해. 다른 사람에 대한 모순적 감정을 드러내더라. 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어, 거의 뭐, 그러나의 느낌이다가 이지 안타깝게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허유류는 다른 사람이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뭐 한다? 모순적 감정을 드러낸다. 모순 감정을 드러낸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야겠지? As powerfully wired as we are for social contact. 이거는 이제 문법인데, 문법이 뭐냐면, 문장 맨 앞에 as는 생략도 가능해. 그 다음에 as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as야. 형용사 as라고 알려져 있는가? 주어 동사, 컴마. 요렇게 구성되는 거는 뜻이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이렇게 번역해야 돼. 좀 중요한 구문이야. 잘 기억해둬야 돼.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이냐면 as powerfully wired as we are. 이게 wired라고 하는 거는 타고났다는 얘기야.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즉 다시 말해서 어 타고났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사회적 접촉을 우리가 좋아하도록 후어가 여기에서 찬성하다야 찬성하도록 아무리 강력하게 타고났다 할지라도 와이어드가 타고난 거야 유전적으로 정해진 거 어, 이렇게 타고났다 할지라도 그만큼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마찬가지로 모두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는 또 와이어드 4야 이게 도치가 돼 있지 그지 제노포비아 제노포비아가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를 말해 즉 다시 말해서 the fear of strangers 여기에도 유전적으로 타고났다 유전적으로 타고났다 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원래는 형용사에서가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맥상 의미가 뭐뭐만큼이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적 접촉을 우리가 좋아하도록 유전적으로 타고난 만큼, 강력하게 타고난 만큼, 마찬가지로,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도록 또 우리는 유전적으로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순적 감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음, 그거야. 사회 접촉, 사회 접촉을 좋아하도록 타고났어. 타고난 만큼 역설적이게도 그지? 역설적이게도 낯선 사람에 대한 공부도 낯선 사람에 대한 공부도 타고났다.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것을 같이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런 공포는 시작된다. 현재 생후 첫 해의 후반부에 소위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비록 문화권에 따라서 문화에 의해서 수정도 가능한 속성이긴 하지만 이것은 결코 전적으로 없지는 않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지. never absent 있다는 거야. 결국 never absent는 있다는 얘기지. 어디에서? 인간 사회관계에서 이게 없지는 않다는 얘기야. 항상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 얘기까지 했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더스가 나왔어. 따라서 완벽한 해결책은 고정되고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이다. 이해가 안 돼. 따라서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따라서라는 말은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뭔가 과정이 설명이 되고 마지막 결론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문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거고, 조금 더 읽어보자. 다시 올라간다. 자, 이런 내재된 갈등. 그러면 이런 내재된 갈등이 뭐겠어? 앰비밸런스겠지, 그지? 요거는 결국 앰비밸런스를 설명한단 말이야. 요런 이중적 가치. 자, 이 가치는 아마도 우리의 진화, 우리를 뭐 하겠다? 상대적으로 작은 사회적 집단으로 진화를 시키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사이에 있겠지. 낯선 사람이 두려운 거니까. 우리는 사회적 유대감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또한 공포를 유발하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은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은 소규모의 무리 속으로 우리 자신의 사회적 접촉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완벽한 해결책은 뭐가 해결책이야? 고정되고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 낯선 사람, 친숙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게 해결책이었다는 이야. 물론 현대의 도시적인 삶은 심각한 문제를 이런 점에서 제기하기도 해.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야. 이 두 가지, 그지? 두 가지 상반된 모순을 해결하기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면 친숙한 사람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집단 속에서 사회적 유대를 추구한다. 요렇게 연결되는 게 맞겠지, 그지? 자, 이게 이제 이 글의 포인트고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 19번을 다 이제 마무리한 거야.